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 서브 보시는 분과 좀 얘기를 하다가 네, 살짝 마이크가 흘러나왔네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새내기 이노베이터가 된 이현준입니다. 아, 일단은 뭐 저는 오늘 캘린더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저는 뭐 이렇습니다. 내세울 만한 뭐 프로필이 뭐 딱히 없습니다. 효명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인데 이제까지 휴직 중이었고요. 이제 저희 이제 조만간 복직을 합니다. 올해. 그리고 GJ 평택의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 올해도 내려놓고 이제 저기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에듀벤처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많이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잠시 이렇게 그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기는 구글을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픈 채팅방 중에 구글 채팅방 1번 있죠? 네, 거기 유진방이 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굳이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다들 놀라시길래 재밌어서 한 번 더 커밍아웃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주제를 나누어서 선생님들이랑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대면 수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글 캘린더랑 비대면 수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캘린더에서 선생님들이 일과표, 시간표 이런 것들을 넣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50분대로 짧게 하는 이 간단한 강의 안에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조 자료를 좀 이것저것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며칠 동안 만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이따가 블로그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다시 복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거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들어가는 마당이 계속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 식힐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얘보다는 좀 덜 복잡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리소스 활용하고 뭔가 이제 일정들을 서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것들이 좀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캘린더를 주제로 잡은 이유. 일단 이게 명색의 이노베이터 마스터 클래스잖아요. 구글 이노베이터. 그래서 구글과 관련된 거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구글을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들 아세요. 그죠? 클래스룸 되게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구글 문서라든지 설문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요. 알려진 것들은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핵심 도구 중에 잘 활용 못하고 계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캘린더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캘린더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일단은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래저래 서칭을 해봤는데 학교에 맞춤형 강좌가 없어요. 그죠? 학교에서 캘린더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강좌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왠지 이게 제 최초의 강좌가 아닐까. 학교에 적용하는 클래스룸 최초 강좌.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세하게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뭐 특히 몇몇 분들은 너 이제 이노베이터 마스터 클래스 끝나면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침 마스터 클래스가 열리니까 그럼 이거 해라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캘린더를 만일 조직에서 잘 활용을 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은 예시들로 네,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로 유용한데 많이들 모르시는 기능들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 캘린더 활용이 왜 어려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플랫폼인데 간단한 플랫폼이 아니고 복잡한 플랫폼이에요. 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카톡 같은 플랫폼을 생각해봐도 우리야 카톡을 굉장히 쉽게 잘 쓰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무슨 독일 같은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랑 오늘부터 카톡으로 소통해 라고 그러면 소통이 될 리가 없죠. 카톡이 뭐냐?
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줘야 되고 사용법도 익혀야 되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도 나 혼자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캘린더는 나 혼자 쓰기에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공유 및 협업에 맞춰져 있어요. 뭐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캘린더를 학교에서 잘 쓰고 싶다 그러면 모든 교사 공동체들이 다 캘린더를 잘 익히고 우리가 약속한 어떤 그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캘린더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캘린더가 학교에서 활용이 어려운 거예요. 캘린더를 학교에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어려운 게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11시, 12시, 1시, 2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이런, 이제, 머릿속에 시간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 단위로 머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네, 이제 11시 반부터, 네, 제가 이제 한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11시 45분부터 12시 35분. 이런 식으로 뭔가 잘라서 캘린더에 뭐 이렇게 넣고서 뭐 운영하려고 하면은 짜증부터 나죠. 그게 이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3교시 딱, 5교시 딱, 그죠?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캘린더는 가장 유용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적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일단은 봐요. 선생님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거는 오늘 하나 딱 가져가서 선생님들한테 소개하면 다 같이 쓸 수 있겠다. 그거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하나 더 해보고 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또 하나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직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사례 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 동안 휴직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하나의 데모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들으신 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제한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수정 및 보완을 해서 학교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네,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슴 아픈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캘린더 활용을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 구축이에요. 물론 이게 없어도 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안고 빠진 저기 빵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드리면 교내 리소스 등록 및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회의실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워크스페이스 내 등록한 다음에 예약해서 사용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육청 계정으로는 이제 내가 관리자가 최고 관리자 아니라 설정을 못 하거든요. 못 합니다. 캘린더 세부 설정 이런 것도 내가 최고 관리자가 아니니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음만 불편한 거긴 한데 조직 내에 내 일정을 공유하겠다라 그러면 학교 내에 공유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조직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그럼 내가 경기도 교육청에 이렇게 약간 뭔가 심적으로 좀 물론 제 일정을 굳이 검색해서 이렇게 열람할 만한 다른 교육청의 다른 인사가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 구축이 사실 되게 좀 중요한 어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교육청 계정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 하겠구나라는 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학이잖아요. 마침 방학했고 3월 달까지 이제 뭔가 자체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에듀벤처든 아니면 구글 교육팀이든 문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많죠. 네, 이참에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지금 구글 교육팀이 좋아할 만한 홍보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네, 하나 더 있어요. 구글 교육팀이 좋아할 만한 홍보를 하나 더 할 건데 뭐냐면 유료 버전입니다. 자, 여기 화내실 만한 분들이 많은데 돈 내라는 거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캘린더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 버전을 만약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구글 밑에 유료 버전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기능 도우미로서 캘린더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소회의실 조를 미리 짜줄 수 있어요. 이거는 줌에서도 지원 안 되는 기능이죠. 줌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소회의실을 열어서 조별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조를 계속 다시 짜야 돼. 똑같은 조인데 왜 매번 열릴 때마다 다시 짜야 되지? 미리 짜줄 수 없나? 이런 그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밑에서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런데 캘린더를 통해서 됩니다. 또 밑으로 방송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 한두 달 내에 방송과 관련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방송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결이 이제 구글 미트로 돼요. 왜냐하면 구글 미트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방송이 됩니다. 모르셨을 거예요, 많이들. 스트리밍 기능이에요. 물론 약간 제한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스트리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버튼 하나, 링크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기능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캘린더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둥. 자, 이거는 좀 쇼킹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무료 버전에서 제공되던 미트 녹화 기능이 내일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미트 녹화 지금 잘 쓰고 계시잖아요. 내일까지입니다. 모레부터는 서비스가 종료돼요. 유료 버전에서만 녹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인데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스크린 레코더 같은 거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료 버전을 좀 구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라 하고 지금 하시고 계신데, 네, 김태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유료 버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제가 이제 대책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워크스페이스가 체험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페북에서 김태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페이스북에 GG 사우스 코리아 페이스북에 몇 번씩 올렸어요. 이거 제발 신청하세요라고 한 건데 뭐냐면 이 워크스페이스 관리자가 관리 콘솔에서 체험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티칭 러닝 업그레이드라는 유료 버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자마자 바로 50개의 계정이 60일 동안 이 체험판을 쓸 수가 있어요. 유료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구글 공식 행사라서 제가 말을 좀 아낄 건데 네,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임금행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은데 지금 말을 못 꺼내겠어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클릭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이따가 제가 블로그 링크를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 가시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뭔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 블로그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바이올린.kr 눌러보시면 블로그에 뭔가 있어요. 60일 이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유료 버전 계속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팁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진 비밀. 그렇죠. 알려진 비밀이죠, 사실은. 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0분이 지금 넘게 지나고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보도록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첫 단원입니다. 구글 캘린더랑 관련된 비대면 수업을 위한 활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미트를 클래스룸에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비대면 수업을 이제 그러니까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비대면 수업을 한다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클래스룸의 미트 링크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죠? 이걸 오늘 깨드릴까 합니다. 자, 보통 선생님들이 어떻게 네, 맞습니다. 최고 관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클래스룸에서 미트 링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한다. 학생이랑 못 만나요. 특히나 저학년 학생일수록 이제 난리가 나는 게 학생이 어느 시간 언제 어떤 과목에 어떤 링크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죠? 막 전화하고 막 카톡 주고 얘 왜 안 들어오니? 그래서 막 링크 막 날리고 막 난리치죠. 결국에는 이제 클래스룸 미트 링크를 이용해서 내가 수업을 하겠다, 화상 수업을 하겠다라 그러면 학생이 일단은 자기 일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일정에 맞춰서 해당 클래스룸에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미트 링크를 열어야 돼요. 이게 좀 빠릿빠릿한 학생들이나 고학년 학생들은 괜찮아도 이게 참 굉장히 고역입니다. 그죠? 자, 교내 캘린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팁들을 이용해서 교내에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바일 기기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모바일 기기를 가만히 켜놓고 있으면 위에 이제 알림이 뜰 겁니다. 참여 버튼이 있어요. 참여 버튼을 누르면 그냥 미트 링크가 딱 뜹니다. 1학년 2반 기술과정에 관련된 참여 링크가 뜨고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대면 수업과 관련돼서. 만일 이걸 놓쳤어요. 알림을 놓쳤어요.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 캘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모바일에 캘린더가 있어서 클릭해서 일정 딱 누르면 일정의 미트 링크가 딱 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누르면 해당 반에 그 캘린더 클래스룸 링크가 열려서 바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관리가 캘린더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캘린더를 통한 이제 화상회의 툴로 이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물론
캘린더가 아예 잠을 깨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애를 흔들어 깨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애가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어느 시간에 어떤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바로 뭐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바일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야, PC로 참여한다, 상관없습니다. 모바일에서 알림이 뜨든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PC 알림도 있죠. 뭐 윈도우 알림도 있고 크롬탭 알림도 있는데 뭐 이걸 지금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알림이 떴어요. 그러면 그냥 구글 캘린더를 들어가는 겁니다. 구글 캘린더를 들어가면 뭐 잠깐 보여드리면 뭐 학생 이제 캘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게 여기 저기가 없는데 오늘이 어디야 오늘이. 자, 이 빨간색 라인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지금 수업이 없는 건데 이 빨간색 라인이 걸쳐진 게 오늘이기 때문에 빨간색 라인이 있는 거 딱 클릭하고 그냥 구글 미트로 참여 누르면 그냥 바로 회의 참여되는 겁니다. 그 시간 그때에 해당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일정 관리가 같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일단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을 생성할 때 줌으로 이제 일정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시간 나면 줌을 이제 추가하는 것도 잠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줌도 가능이라고 제가 굳이 써놨죠. 줌을 쓰시는 분들도 캘린더 일정에다가 미트 링크 대신 줌 링크를 넣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진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시간 참여를 못하는 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녹화들을 하시는데 실시간 참여가 힘들어서 녹화본을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그럼 그 녹화본을 또 뿌려야 되고 또 하고 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캘린더로 이제 일정을 만들어 놨으면 뭐가 편하냐? 제가 녹화를 종료하면요. 알아서 그 해당 캘린더 날짜에 해당하는 그 일정 안에 이렇게 녹화된 회의가 들어갑니다. 알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회의 참여자들한테는 자동적으로 이게 떠서 바로 이거를 녹화본을 열람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5일 날 그 수업에 참여를 못했어. 내가 참여를 못했으면 그냥 캘린더 열고 1월 5일 클릭하면 거기에 녹화본이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니까 녹화본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해도 굉장히 편한 겁니다. 녹화 중지할 때 이렇게 떠요. 일정에 추가된다. 참석자 목록에 있는 사람한테는 액세스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설명 있는 곳 주소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녹화본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저기 playvalue.kr인데 넣어놨고요. 이따가도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게 그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구축이 굉장히 어렵나요? 아닙니다. 안 어렵습니다. 대신에 구성원들의 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팬데믹 초기에 처음에 뭐 이학습터든 구글 클래스룸이든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다 교육시키고 난리시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모든 교직원들, 모든 학생들한테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 개씩 하자고 했잖아요. 한 개씩. 적용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면서 구축을 한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그런 것에 대한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비대면 수업이니까 지금 테마가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미트 고급 기능의 날개 달기라는 겁니다. 클래스가 그 구글 미트의 고급 기능은 다 캘린더를 통해서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 예시 중에 몇 가지를 좀 들어드릴 건데 소그룹 조를 미리 짜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캘린더를 하나 갖고 와서 일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참석자를 넣어요. 뭐 2학년 일반 좀 넣을까요? 자, 2학년 일반을 넣었습니다. 가상의 애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 반 애들 아닙니다. 실제. 그 다음에 구글 미트로 참여하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고급 기능입니다. 설문조사는 조금 있다가 끝날 때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이 세션 끝날 때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통화 옵션이라는 걸 눌러주면 이제 유료 버전은 소그룹 채팅방이라는 게 여기 아예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소그룹 세션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뭐 1, 2, 3, 이렇게 뭐 이름도 바꾸고 채팅방 수도 줄이고 뭐 섞기도 하고 해서 이 조를 짜서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면 이제 요 미트 링크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미트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여기 소그룹 채팅방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설정이 들어가면 아까 설정이 애들이 하나도 초대가 안 돼서 네, 여기 이름 바뀐 건 보이시죠? 최소한 네, 이름 바뀐 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설정한 소그룹대로 아이들을 바로바로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것대로 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그룹 내용이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일정을 좀 지울게요. 그 미트 화상회의를 추가할 때 옆에 이제 보면 꺽쇠 같은 게 있습니다. 회의 세부 정보 보기라고 떠 있는데요. 여기 크게 보면 이렇게 꺽쇠를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실시간 스트림 추가라는 게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걸 눌러주면 네, 스트림이 추가되고요. 네, 여기 링크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 미트로 참여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참여하기 눌러보고 누르면 이제 위에서도 스트림 패널로 이동이라는 게 뜨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이게 뜹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면 스트리밍이 돼요. 네, 지금 이 미트 회의가 자체가 그대로 송출이 됩니다.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요걸 한번 다른 탭에서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뭐 이쪽으로 놓고 얘를 이쪽으로 놓을까요? 자, 스트리밍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붙여넣어 보면 물론 지금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만 네, 되는 거예요. 소리 끄고요.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겠죠. 바로 이제 스트리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튼 하나 누르고요. 스트리밍 시작 버튼 누르고 링크 복사해서 애들한테 뿌려주면 애들은 그냥 여기서 방송 보듯이 이렇게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어떤 스트리밍 방법이죠. 네. 방송은 유튜브로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처럼 생겼죠. 근데 유튜브는 아닙니다. 포맷이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는 아니고요. 스트리밍 중지할게요,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일단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서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걸 오늘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스트리밍 관련된 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밑에 스트리밍의 장점, 그 다음에 잠재력 이런 것들도 같이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뭐 스트림 야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트 켜고 스트리밍 버튼 누르고 링크만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은 카톡이든 뭐든 링크 받아서 열면 그냥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방송 송출이 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맞습니다. 녹화 파일은 네, 캘린더에다 일정 예약하고 학생들을 초대했으면 초대된 학생들이 그 일정 눌러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거치지 않고 링크만 받아서 방송 청취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또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좀 대충 이제 힌트만 흘려드리면 현재는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 이런 식으로 도메인 내부 혹은 제가 이제 관리 콘솔 설정 들어가면 추가로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메인은 봐도 돼, 저 도메인은 봐도 돼 이렇게 허용한 도메인들만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가 있는데 네, 했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조만간 달라질 겁니다. 네, 현재는 또 그다음에 시청자랑 상호작용이 안 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화면 보면 그냥 멍 때리고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채팅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죠. 시청자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미트 스트리밍을 2022년 상반기에 최고 기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미리 이 미트 스트리밍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까지가 이제 1번 비대면 수업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정을 저장했잖아요. 저장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1월 4일 화요일 11시에만 이 미트를 써야 되나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를 내년 5월에 쓰셔도 되고요. 미래에서 한 2025년쯤 만든 다음에 지금 써도 됩니다. 그냥 이 미트 링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럼 구글 캘린더에 내가 미트 할 때마다 계속 일정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것만 복사해서 어디에 붙여놓으세요. 미트 링크만 붙여넣으신 다음에 계속 울고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구성원 외 타 학교 학생들도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앱에 보시면 이제 이건 관리 콘솔입니다. 관리자 화면이에요. 캘린더 설정에 캘린더가 아니죠. 지금 미트 얘기였죠.
잠깐만요. 미트가 어디 있니? 자, 여기 구글 미트가 있는데 스트리밍 설정이 있습니다. 스트리밍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 신뢰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도메인을 내가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학교 도메인을 입력해주면 다른 학교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속 추가하시면 되겠죠. 제가 미친 척하고 gmail.com을 넣어봤는데 gmail.com은 안 돼요. 네, 자, 아쉽죠. 그러면 그냥 전체 방송하시는 건데, 네, gmail.com은 안 됐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아무도 웃으실 수가 없죠. 지금 채팅만. 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되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든 소개드려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부분입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일과표와 시간표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 알고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간상 지금 벌써 30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캘린더 구독이나 일정 복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요일 5시에 캘린더 일정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일단 5교시가 있지. 5교시에 해당하는 13시 50분부터 14시 40분이 안 들어있죠. 한번 필터링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막 일정을 이렇게 막 클릭하고 따고 조정하고 막 이렇게 이게 힘듭니다. 그죠? 목요일 5시에 캘린더 일정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캘린더 일정이 목요일 5시에 만들어졌다고 쳐요. 목요일 5시라고 치면 자, 얘를 보면서 이게 나중에 이것만 보고 이게 몇 교시인지 알기도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시간표랑 일정표는 사실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일정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만들어진 일정을 그걸로 바꿔서 생각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작성하고 가져온 게 이런 겁니다. 학교 일과표를 템플릿처럼 만들기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구글 캘린더는 구독이 가능합니다. 공유랑은 틀려요. 선생님들이 공유 캘린더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독은 subscribe, 그냥 열람하는 겁니다. 열람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 열람하는 캘린더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콜라보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학교 일과표를 마치 구글 캘린더에 딱 붙은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마스터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총대로 만들어도 되고 새로운 계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계정 하나에서 일과표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만들 때 구독한 그 일정표를 띄워놓고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 거고요. 일과표를 만드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누군가 한 명 총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튜토리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튜토리얼, 아이오라드 튜토리얼이 뜨면서 네,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과표를 이제 예시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반복 없이 그냥 나오는 수업 일과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1교시, 수요일 3교시 이런 게 딱딱딱딱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반복되는 템플릿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월요일 1교시 계속 반복되는 거, 화요일 2교시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과표는 내가 내 수업 시간표 만들 때 좋겠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네,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따 블로그 링크는 다시 드릴게요. 수업 시간표를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한 학기 동안 계속 시간이 지나도 내 시간표가 계속 구글 캘린더에 떠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표 만들 때 유용한 어떤 반복 일과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일정을 맞게 짤 때는 수업 일과표, 반복 없는 게 필요할 겁니다. 혹시라도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을까 봐 샘플로 쉬는 시간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링크를 나중에 이제 제가 강기록을 뿌려드릴 테니까 연습해 보시고 싶으면 이게 제가 전체 공개해 놓은 캘린더들입니다. 구독을 하는 걸 이제 연습시켜 드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캘린더 구독하는 건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봐야 돼서. 자, 구독 링크가 있죠? 링크로 공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복사에다가 수업 일과표에 대한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캘린더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요 캘린더 위에다 놓고 링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캘린더를 추가하겠습니까? 추가하면 짜잔 이렇게 이제 일과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다른 캘린더라는 거 밑에 일과표가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잘 적어서 하면 돼요. 일과표. 예, 이게 이제 구독이 된 겁니다. 구독이 된 거고 제 캘린더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보이시죠? 수정하거나 삭제는 할 수 없지만 점세기를 눌러보면 복사는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예를 들어서 네, 복사한 시간표.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네, 다시 보기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복사한 시간표를 붙여 넣으면 제가 월요일 1교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몰랐어도 바로 복사한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처럼 쓰자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반복 일정이 아니니까 딱 하나만 나왔죠? 잠시 지워볼게요. 그러면 반복 일정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반복 일정표도 한번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캘린더 아이디로 공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간 반복 일과표. 자, 이 캘린더 아이디라는 걸로도 구독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넣어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요걸로도 구독을 한번 하자면 맨 밑에 캘린더 플러스 누르면 캘린더 구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캘린더 구독. 자, 요걸 눌러보면 여기다 캘린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캘린더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캘린더가 하나 새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랑 똑같이 보이는데 차이가 뭐냐면 눌러보면 얘는 반복 일정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죠. 한 학기 동안 반복되게 제가 설정해놨네요. 그래서 넘겨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걸로 만일 내가 1교시 1학년 5반이야 이렇게 뭔가 일정을 만들고 싶다라 그러면 복사해오면 됩니다. 복사. 클릭한 다음에 1학년 5반 수학이야? 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만드는 김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참석자 1학년 5반을 한번 다 초대해 볼게요. 바로 밑에 링크 나오고요. 색깔도 바꿔볼까요? 바꿔보고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시간표는 전체 공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렀어요. 그럼 참석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지 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학년 5반 수학이라는 게 제 캘린더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월요일 1교시가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복 일정이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들어가도 항상 여기 떠 있는 겁니다. 네, 제 캘린더에 시간표가 딱 떠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다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이제 구독하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구독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 구독한 이제 주간 일과표 갖고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이런 식으로 캘린더 일정 하나 넣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잠깐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다가 요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한 건데 교사 시간표를 지금처럼 이제 반복 일정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학생 그룹이나 클래스룸을 캘린더에 초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은 전체 공개를 하는 게 편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전체 공개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사 시간표를 만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다들 이제 시간표를 다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 만들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아까 만든 것처럼 이 반복되는 일정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가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캘린더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뭐 5분도 안 걸려요. 사실, 그죠? 간단한 어떤 조정만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캘린더를 다 자기 시간표를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학생 캘린더를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 캘린더예요. 1학년 일반 학생인데요. 자기 캘린더죠.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얘는 자기가 일부러 시간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시간표가 아닌데 싹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캘린더에 초대를 해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초대해줬어요. 밑에 참여하면 영어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 초대해줬네요. 밑에 참여하면 과학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다 짜여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일정이 그렇게 해서 짜여진 겁니다. 모든 교사들이 캘린더에 자기의 일정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학생들은 초대받은 거 그대로 쓰고 네, 이렇게 밑에 링크도 이제 바로바로 놓고 자기 일정도 관리하고 그죠? 몇 시 몇 분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도 편하게 볼 수가 있는 어떤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심화로 들어가면 요건 이제 좀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말을 할게요. 참석자의
학생을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학생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학생 말고 이제 클래스룸을 개설하면 클래스룸 캘린더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보셨죠? 이 클래스룸 캘린더인데 클래스룸 캘린더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수학 정도 치면 나오겠죠. 자, 1학년 5반 수학.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초대된 게 아니고 캘린더가 초대된 거예요. 이 1학년 5반이라는 캘린더가 초대된 건데, 네, 요걸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서 저장을 해도 어떻게 되냐면 이 캘린더에 초대되어 있는 모든 학생이 캘린더 일정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만든 캘린더가 있어요. 1학년 2반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캘린더를. 자, 이 캘린더가 뭐냐면 이 학생 캘린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클릭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 하나하나의 클래스룸 캘린더에다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클릭하니까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하나하나의 이 클래스룸 캘린더를 초대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학생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는 학생이 밑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일정을 삭제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직접 삭제 못합니다. 삭제하는 기능 없죠? 강제로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캘린더에.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 1학년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제 1학년 일반인데 학생을 직접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겠죠. 네, 선생님이 기껏 만들어서 초대했더니 지가 지워놓고선 선생님 밑에 링크가 없어졌는데요.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열받겠죠. 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사람이 초대된 거기 때문에 아까 수정 들어가서 소회의, 네, 소회의실 이런 것들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봤다시피 클래스룸으로 초대한 애들은 이게 사람이 초대된 게 아니에요. 캘린더가 초대된 거기 때문에 소회의실 같은 거 미리 짜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학생을 일정에 초대하는 경우의 특징, 그 다음에 클래스룸 캘린더를 초대하는 경우의 특징 좀 정리해놨는데 어차피 제가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나중에 네, 제가 저기에다 블로그에다 올릴 겁니다. 단점을 요약하자면 학생을 초대했을 때는 학생이 캘린더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지 캘린더에서 내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 아이들을 초대하는 경우는 학생이 날릴 수는 없는데 학생이 알림 같은 걸 받으려면 사전에 세팅할 게 좀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조작이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어떤 걸로 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교사 시간표를 어쨌든 그렇게 다 만들었다고 쳐요. 모든 교사들이 다 수업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네, 일단은 아까 보신 거 첫 번째 시간표가 학생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채팅방을 구글 챗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채팅방 따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일정이 있으면 채팅방 따로 만드실 필요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이 수업이 지금 이제 1학년 일반이었잖아요. 이렇게 학생을 초대해 놨으면 요 옆에 메뉴가 있습니다. 참석자와의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과별 채팅방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1학년 일반 영어 수업의 채팅방을 바로 만듭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채팅방이 그냥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교과별 카카오톡방을 만드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하지만 교과별 채팅방을 만드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학생들도 편하겠죠. 이렇게 바로 임시로 채팅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멤버들이 다 초대가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임시 채팅방입니다.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얘를 정식 채팅방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냐면 네, 어디 있었더라 메뉴가 네, 이 채팅을 스페이스로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본 믿고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탓입니다. 스페이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1학년 일반이었나요? 네, 수학 이렇게 채팅방을 전환해주면 네, 정식 스페이스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공유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과별 학생들과도 이걸로 굉장히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채팅방을 따로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캘린더에서 바로 포와서 채팅방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장점들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요건 재밌습니다. 아마 요것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움절로 밑에 막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교사를 한번 데리고 올까요? 국어 교사. 자, 국어 교사인데
이 국어교사가 영어교사랑 공강 시간이 맞으면 회의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어교사를 찾습니다. 한덕사에서 찾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눌러보면 일정을 이제 공유했기 때문에, 그쵸. 조직이 다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 영어교사의 일정이 그냥 아예 완전 레이어돼서 뜹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가 공강이구나. 이때가 몇 교시지? 몇 교시인지 보고 싶으면 수업 여러 배 뜨면 되겠죠. 1교시구나. 색깔이 똑같네요. 색깔 좀 바꿀게요. 이런 걸로 바꿀까요? 이때 공강이고 이때 공강이니까 이런 때 이 사람이랑 만나서 미팅을 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복제해서 일정 만들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역사교사 한번 호출해볼까요? 아이고, 제가 채팅을 다 붙였는데 역사교사. 자, 역사교사 호출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셋이서 동시에 맞는 일정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이 어딘지를 굉장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하고 편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뭐가 있느냐? 수업 교체도 되게 편합니다. 물론 수업 교체 자체가 편한 건 아니에요. 수업 교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제가 월요일 6교시에 1학년 일반 국어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이걸 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영어 교사랑 비교해 볼게요. 이 영어 교사를 봤더니 목요일 날 5교시에 1학년 일반 영어 수업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바꾸면 되겠죠. 갖다 붙이면 됩니다. 갖다 붙이진 않을게요. 네, 갖다 붙이면 그냥 교체 수업 완료되는 거죠. 물론 영어 선생님도 국어 수업으로 교환하고 이렇게 쌍방으로 교대하면 교체 수업 끝. 더 좋은 건 뭐냐? 학생들이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안 알려줘도 돼요. 얘들아, 이 수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리 알아서 들어와야 돼. 밑에 링크는 이거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바뀌어서 학생들 일정 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편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컴 시간 알림이를 많이 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컴 시간 알림이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죠? 교사들이 직접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고, 심지어 얘는 누르면 링크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 안에 이제 여러 파일들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아시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편하게 볼게요. 지금 봤던 내용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요. 조금 덜 복잡한 내용들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실 예약 기능 이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뭐 일단 학사 일정, 부서별 일정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캘린더에서 학사 일정 같은 거 이제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학사 일정을 뭐 가져올까요? 학사 일정 있는 게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자, 이게 학사 일정 같은 거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학교에 몇 년 전 학사 일정을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네, 어차피 저도 모르니까 상관없겠죠? 네. 학사 일정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학사 일정이랑 캘린더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서 학생이건 교사건 구독을 원하는 사람한테 링크를 뿌려주든 아이디를 뿌려주든 하면 자기 캘린더에 넣고 내 시험이 언제지? 1차 지필평가가 언제지? 이런 것들 바로 편하게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학사 일정이 중간에 변경이 됐어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서 그냥 바로 변경하면 구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변경된 캘린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일정 같은 걸 여기서 관리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몇 가지를 좀 더 넣어놨어요.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뭐 교무부 일정, 연구부 일정, 정보부 일정, 학생부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렇게 막 만들어놨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한 캘린더입니다. 이게 교무부 따로, 연구부 따로, 정보부 따로, 학생부 따로 만든 거고요. 만들어서 제가 구독해서 지금 가져온 건데 이렇게 부서별 일정을 캘린더에서 구독하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렇게 캘린더가 막 많고 막 이러면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복잡하고 이제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서별 일정들 같은 경우는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에 인베드하는 게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냥 급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이트를 열고 이제 캘린더를 이제 인베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베드를 해서 요걸 이제 게시해서 게시된 거 한번 보면, 아이고, 게시는 미리 했을 겁니다. 게시된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
네, 학사 일정, 뭐 부서별 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사이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이트는 우리가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교사들만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만 보면서 빠르게 어디에 무슨 일정이 있구나. 미디어실에서 영어 보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서 빠르게 부서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사이트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다 북마킹해놓고 관리를 해놔야지만 편리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직접 북마크에 쓰셔놓는 방법도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부서별 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베드 할 수 있겠구나. 이 인베드하는 방법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러 개의 캘린더가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일정을 제가 껐는데 일정을 다시 켤게요. 죄송합니다. 일정 관리 캘린더였어요. 일정 관리 캘린더에서 네, 맞습니다. 자, 이 캘린더를 공유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캘린더 일정에서 설정 및 공유를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캘린더 통합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이제 캘린더의 공개 URL이라는 거를 이제 사이트에 붙여놓으면 캘린더가 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캘린더 하나밖에 안 뜹니다. 캘린더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삽입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맞춤 설정이라는 거 들어가면 네, 여기에 복수의 캘린더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는 네,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보기는 뭐 주 단위로 할까요? 주 단위로 띄워놓고요. 네, 제가 여기다 띄워놓고 싶은 캘린더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캘린더를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링크를 가져다가 네, 제가 만일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이트에다 인베드 하는 겁니다. 삽입. 소스 코드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네, 녹화 방송을 믿고 제가 그냥 막 진행하는 겁니다. 네. 녹화본이 있으니까 녹화본 믿고 다시 보기. 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도 뿌려드릴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네, 사이트에서 인베드된 여러 개의 복수 캘린더를 보고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바로 설명드린 거고요. 끝날 시간이 돼서 리소스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관리자가 관리 콘솔에서 리소스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물 및 리소스라는 메뉴인데요. 리소스 관리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막 이런 리소스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 강당도 있고, 뭐 미디어실, 뭐 이것저것 모든 학습실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우리 학교 거 리소스를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캘린더에서 이거를 네,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회의실이라고 떠 있죠? 네, 회의실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내가 지금 예약 가능한 회의실이 떠요. 누가 이미 점유했으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네, 내가 예약을 할 수 있죠. 눌러진다는 얘기는 예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맞습니다. 네, 회의 자료까지 넣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넣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언제 무슨 캘린더를 그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빈 시간에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옵션 더보기를 눌러요. 일정을 만들 때. 그래서 참석자 및 리소스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회의실을 넣었을 때 이 회의실이 언제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시죠. 별과 미디어실이 이때랑 이때랑 이때 쓰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사이트에서도 바로 변경이 됩니다. 모둠 학습실도 볼까요? 모둠 학습실은 이때 쓰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일정을 피해서 그럼 내가 여기에서 모둠 학습실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모둠 학습실을 이렇게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리소스들을 보면서 피해서 예약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서 마음이 급합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예약 권한은 사실은 네, 학생들한테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네, 학생들한테 방법을 안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네, 먼저 예약한 거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일정은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리소스 예약 현황을 아까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북마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관리 콘솔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관리 콘솔 들어가시면
북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단위별로 북마크를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교사, 마스터 클래스 교사라는 조직 단위에 이렇게 많은 북마킹을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구글 고라는 요 메뉴가 강제로 박힌 거예요. 이 사람이 북마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삭제도 안 됩니다. 삭제 안 되죠? 삭제 안 돼요. 강제로 여기 박힌 건데 관리자가 여기 그냥 때려 박아 넣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가 필요한 어떤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부서별 일정 눌러서 바로 볼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예약 현황 리소스도 예약 현황을 이렇게 밖에 빼놓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유용한 어떤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네, 교직원 회의실 아예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을 예, 북마킹을 소셜 북마킹을 여기다 넣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리소스 관리하거나 이럴 때도 요거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티칭 러닝 업그레이드가 이제 지금은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60일 이후에도 쓸 수 있는 뭔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버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나면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별로 공용 계정을 2-3개 정도 만드세요. 만드셔서 월 3.2달러 정도가 수요됩니다. 티칭 러닝 업그레이드가 그 정도 가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서로 예약하고 뭐 해가지고 공용 계정을 쓰시면서 이런 어떤 그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쓰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 링크가 여기 나오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www.playvalue.kr이고요. 네, 여기에 보충 자료 있고요. 제가 오늘 한 이 강의 자료도 추가로 이 블로그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걱정 마시고 저의 메일로 써주시면 네, 제가 네,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힘든 과정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10분간 잘 쉬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